김영훈의 두뇌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18개월 수면과 교육입니다. 수면 발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8개월 아이의 평균 수면 시간은 밤잠 11시간, 낮잠 1회 2시간 30분, 총 13시간 30분입니다. 18개월 아이들의 약 20%는 어떤 형태로든 밤에 깹니다. 이렇게 자주 깨는 이유 중에 하나는 18개월 아이는 지적 호기심이 많고 가족 생활에 많이 참여하는 시기로서 흥분되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 18개월 아이에게는 잠자는 것이 부모로부터의 분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잠을 자는데 저항을 할 뿐 아니라 잠을 자면서도 깨어서 부모가 옆에 있는지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부모에게 업히거나 안겨서 잠들고 싶어하고 놀이개젖 꼭지라도 입에 물어 위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아이들은 잘 깨고 깨서는 엄마를 찾습니다. 아이들이 자주 깨는 것을 줄이려면 자기 전 1시간 안에 흥분된 놀이나 텔레비전 시청과 같은 자극을 피하는 것이 우선돼야 합니다. 아이의 침실에 텔레비전, 컴퓨터, 태블릿 또는 다른 형태의 디지털 미디어를 두지 마세요. 아이가 원하지 않는 소리나 빛은 아이의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잠을 잘 잘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차가운 습기가 있는 가습기나 낮은 음량에서 정적으로 조정된 라디오를 켜서 백색 소음을 내거나 텔레비전을 더 조용하게 유지하거나 부모가 다른 시간에 목욕을 하는 것, 빛을 차단하기 위한 커튼을 설치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 자는 것이 즐거운 것이 되고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야 하는데 아이가 잠드는 동안 부모가 이야기를 해주거나 다독거려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전에 가벼운 목욕이나 부모의 속삭이는 소리 혹은 나지막한 자장가, 옛날 이야기, 아이가 좋아하는 부드러운 인형이나 장난감들은 아이를 불안하지 않게 하고 자연스럽게 재우는 수면 유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낮에 활동량을 늘리거나 낮잠을 줄이거나 한밤에 수유를 시키지 않는 것은 언제나 아기가 깊은 잠을 자게 하는 데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자주 깨고 깊은 잠을 자지 못한다면 몸이 아픈 데는 없는지, 아기가 잠자는 것에 대해 불안을 느낄 만한 사건이 있었는지, 부모의 불안은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또 한두 번 깼을 때 너무 허겁지겁 아기를 재우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기가 자주 깨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졸릴 때, 그러나 아직 깨어 있을 때 아이를 자신의 침대로 눕히세요. 아이가 보통 깨어나는 시간보다 10분 또는 15분 일찍 깨워 위로하고 다시 재우세요. 그 이후의 밤에는 각성의 습관이 사라질 때까지 점진적으로 더 일찍 깨우세요. 단순히 아이가 계속 깨어날 수 있도록 시계를 재설정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그러나 다른 시간에 깨어나는 시간을 더 일찍 계속 옮기는 것을 잊지 마세요. 18개월 아이들은 낮 동안 적어도 한 번은 계속 낮잠을 자야 합니다. 규칙적인 낮잠 시간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침 시간에 아이가 피곤하도록 낮잠 시간을 반드시 맞추세요. 수면 장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악몽은 화장실 훈련이나 새로운 아기가 태어날 때와 같이 스트레스를 받는 기간에 흔히 일어납니다. 아이를 위로하고 차분하지만 아직 깨어 있을 때 침대로 돌려보내세요. 낮 동안에는 스트레스의 원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세요. 야경증은 부모들에게는 두렵지만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의 야경증은 증가합니다. 몽유병과 마찬가지로 야경증도 비렘 수면의 가장 깊은 단계에서부터 부분적인 각성 상태에서 발생합니다. 야경증은 일주일에 2번 정도 자주 발생할 수 있는데 보통 5분에서 10분 정도 지속되지만 일부는 30분 정도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야경증이 일주일에 2번 이상 자주 발생하고 30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게 진단을 요청하세요. 야경증은 잠자는 동안 아이는 깨어있지 않고 비명에도 불구하고 나쁜 꿈을 꾸지 않고 있다. 잠자는 동안 공포에 질린 아이를 깨우는 것은 어렵습니다. 아이는 단지 더 흥분해서 부모를 밀어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놀랍게도 아이는 심지어 일어난 직후에도 야경증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비록 부모는 당연히 아이를 위로하고 싶지만 깨우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대신 야경증이 진행되도록 두세요. 그 후에 아이는 다시 잠에 들 것입니다. 수면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규칙적인 루틴을 만드세요. 18개월 아이들 또한 습관의 생명체입니다. 아이들은 취침일 뿐만 아니라 식사와 간식을 위한 규칙적인 일정, 산책, 이야기 시간, 그리고 하루를 채우는 100가지 활동을 하며 잘 삽니다.
만약 어떤 일과가 방해를 받는다면 평소에 털털한 갓난아기라도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일과에 대해 경직되지 말고 규칙적인 일과를 지키세요. 자녀가 규칙에 집착하고 필요할 때 변화에 대처하는 법을 배우도록 돕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이 나이에는 저항감, 반복되는 부모 부르기, 그리고 가끔 화를 내며 잠자리에 드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요청에 사실적으로 대답한 다음 방을 나가세요. 아니면 만일 아이가 겁에 질린 것 같고 독자분이 떠날 때 비정상적으로 화가 난다면 잠시 동안 조용히 아이와 함께 앉아 감정을 가라앉히세요. 계속되는 밤에 마침내 방 밖으로 나올 때까지 부모가 앉는 의자를 출입구를 향해 점점 더 가깝게 움직이세요. 하나, 수면 위생을 지키세요. 취침 시간에 미디어를 사용하여 아이가 잠을 잘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실제로 더 나쁜 수면으로 이어집니다. 대신 조용한 노래나 이야기가 있는 일관된 취침 루틴을 사용하세요. 부모가 밤에 오락을 제공하는 한 아이는 그것을 위해 깨어날 것입니다. 텔레비전이 아이의 방에 있다면 그것을 치우세요. 아이의 방향을 잡기 위해 전등만 켜서 침실을 어둡게 유지하세요. 아이가 일어나면 그를 위로해 주지만 불을 켜지 말고 부모가 말을 필요 이상으로 하지 마세요. 아이가 잠잘 시간이고 텔레비전 속 캐릭터들도 모두 잠들었다고 말하세요. 아이가 껴안고 싶은 장난감 또는 잠들면서 아이를 위로해 줄 다른 애착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아이가 새로운 수면 습관을 익히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지만 만약 부모가 일관성을 보인다면 아이는 10시간에서 12시간의 수면을 취하기 위해 밤새 잠을 자고 낮에는 더 오랫동안 낮잠을 잘 것입니다. 하나, 디지털 미디어 시간을 관리하세요. 미국 소아과 학회는 아이들에게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이내로 텔레비전과 디지털 미디어를 시청할 것을 권장합니다. 학회는 2세 미만의 아이들에게는 텔레비전이나 디지털 미디어 시청을 전혀 권장하지 않습니다. 텔레비전과 디지털 미디어를 보는 아이들의 경우 잠을 잘 수 있도록 자기 전 약 1시간 동안 시청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깨어있는 것을 촉진하는 무서운 프로그램일 뿐만 아니라 빛, 이미지, 그리고 소리가 또한 신경계를 자극하고 아이들을 깨어있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 애착 물건을 활용하세요. 아이가 잘 때 부모의 머리카락을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가 부모의 머리카락 질감과 냄새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부모의 머리카락처럼 익숙한 질감과 냄새를 가진 애착 도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짧은 털로 덮인 고민형이나 다른 껴안고 싶은 장난감을 주고 부모의 편안한 향기를 전달하기 위해 오래된 티셔츠나 다른 낡아빠진 옷 중 하나에 입어도 좋습니다. 아이가 밤에 일어나면 아이가 편안한지 확인한 다음 부모의 침대로 돌아가세요. 부모가 아이를 더 안아 올리고 머뭇거리면 할수록 아이는 부모를 붙잡아 두고 부모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놀 것입니다. 질문과 답변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18개월 된 남아가 저녁 때 11시쯤 잠이 들면 거의 2~3시간에 한 번씩 깨어나서 울곤 합니다. 낮에는 잘 먹고 잘 놀고 낮잠도 1~2시간 정도 자는데 저녁 때는 2~3시간에 한 번씩 깨어나서 엄마한테 안겨서 울고 다시 잠이 들곤 합니다. 꼭 엄마가 안아줘야 합니다. 답변입니다. 잠을 자면 엄마가 사라지고 재미있는 세상이 없어지므로 자지 않으려고 버티는 것이지요. 게다가 이 시기에는 잠자기 전 자극이 많음으로 인하여 꿈도 자주 꾸게 되고 잠도 깊이 못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구나 아기가 불규칙적으로 자왔던 아이거나 자기 전에 혹은 자다 깨서 항상 먹는 아이라면 잠자는 리듬이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몇 가지 점을 점검하시고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잠자기 전에는 빨대컵에 배지밀을 꼭 먹으려고 합니다. 또 새벽에 일어나 우유를 찾는데 저녁에 충분히 많이 먹어도 우유를 찾을 정도입니다. 우유를 너무 많이 먹는 것도 좋지 않나요? 답변입니다. 밤에 우유를 먹는 것은 배가 고파서일 수도 있지만 심리적인 의존성이나 습관에 의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는 보통 먹고 있을 때조차도 배고픔을 느끼기도 하는데 이에 더하여 밤에 우유를 많이 먹으면 소변이 많아지고 천이나 소화 혹은 내분비 리듬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되면 수면과 각성의 주기가 엉기게 되며 정상적인 생리주기를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밤에 먹는 우유 양을 줄이면 밤 시간대의 수면 패턴이 개선됩니다. 우유를 자기 전이나 밤늦게 먹이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힘든 일이긴 하지만 아이가 잠을 자려면 꼭 우유를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기는 잠자는 것을 불안해하고 어머니로부터 분리된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데 자면서 우유를 먹이면 먹는 것이 그러한 불안을 해소하는 위안거리가 됩니다. 이러한 버릇은 구강위생에도 좋지 않아 치아우식증이 생기는 주요 원인입니다. 소아신경과 전문의 김영훈 교수였습니다.